코앞으로 다가온 휴가 시즌, 게다가 3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알찬 여행을 위해 예산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채널 고정! 해외여행할 때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상식, 경제전문가 이민우 대표가 알려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얼마나 휴가가 또 기다려지겠습니까? 네. 어디로 휴가 갈지 정하시느라 아마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참기지는 못하셨을 텐데 바로 환전의 부분입니다. 환전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 이민우 전문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환전. 네, 그러니까 마스터시라고요, 경제 마스터. 네, 그렇습니다. 네.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산관리 마스터 이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환전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의 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내가 환전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환전을 그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타이밍. 하면은 좋을까요? 예, 그렇죠. 네. 환전의 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럼요. 네. 예, 환전할 때 이제 때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인데 환율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많이 가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에 엔화가 싸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환율, 환전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 돈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네.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표를 준비했으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 대비 엔화의 환율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 표를 보시면 뭐 지금 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저치가 있고. 예. 최고치. 네. 예. 네. 3개월 동안에 보면 이제 100엔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으로 살 수도 있고 네. 880원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우와. 굉장히 네.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원 그 100엔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전은 언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일매일 주식을 체크하듯이 환율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한 번 어디 여행 간다고 매일매일 그 환율을 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여행 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외환 딜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당연히 매일매일 보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보통 쓰시는 뭐 인터넷에 포털 앱에 들어가시면 환율 이렇게 치시면 네. 지금 가시려고 하는 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또 그리고 네. 또 하나 요즘에는 휴대폰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휴대폰 앱 중에서 마이뱅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마이뱅크라는 앱을 쓰시면 네. 요즘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가장 뭐 우대 환율을 어디서 가장 싸게 뭐 외화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네. 가장 싸게 해주는 뭐 외화의 환전소 말하자면 은행이 어디 있는지 가까운 곳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마이뱅크라는 앱 같은 거 앱을 오. 통해서도 검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무슨 주차장 그 주변 검색하듯이 환전소도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예, 그렇죠.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실제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했더니 환율 자체는 각 은행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네, 네. 있는데 여기에 붙는 게 수수료가 약간씩 차이가 맞아요. 나더라고요. 네. 수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수수료라는 게 보통 뭐 왜 여기 우리가 원화로 외화를 살 때 수수료가 붙는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외화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사거나 엔화를 사거나 아니면 위안화나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사고 팔 때마다 은행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마진을 일종의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걸 싸게 산다 할 때는 뭐 은행이 수수료를 얼마나 붙이는가, 적게 붙이는가, 많이 붙이는가 이거로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그때 은행마다 싸게 붙일 수도 있고 비싸게 붙일 수도 있고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항상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품으로 보니까 수수료가 있는 게 또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죠. 네. 네. 수수료가 어떤 데는 이제 조금 더 붙게 되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낮게 되고 네. 좀 수수료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수료는 어차피 또 이것도 대동소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대를 많이 받는 게 좋고 막상 검색해 보면 우대에서 많이 차이 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대 수수료라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많이 가는 나라들이 있죠. 네. 뭐 미국, 뭐 유럽
그리고 일본 이렇게 그렇죠. 세 개 나라는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깎아주게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세 개 통화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비교적 낮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낮게 해주는 것도 네. 어디에서 그 외화를 원화로 바꾸냐에 따라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네. 보통 가시게 될 때 자기가 많이 가시는 주거래 은행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곳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지점. 실제 네. 지점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장소마다 뭐 지역마다 또 방법마다 수수료의 차이는 크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엔을 사시게 되는데 뭐 1,000원으로 바꿀 때 100엔이 1,000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예, 그렇게 되면 네. 그 이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100엔을 900원으로 살 수 있는데 1,000원으로 바꾸게 되면 100원의 수수료가 붙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수료를 만약에 90% 깎아준다. 그렇게 되면 뭐 910원이에요? 예, 91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수수료에 따라서 뭐 환전할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우대를 많이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있는 은행을 가서 바꾸든지 아니면 뭐 예. 급한 대로 막 공항에서 맞아요. 바꾸고 지금도 그랬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우대할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죠. 예, 네. 보통 제일 많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대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최악은 말씀하신 공항에 가서 바꾸는 공항이 제일 비싸다. 예, 네. 그렇죠. 공항은 뭐 네. 그냥 이걸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이거 덤탱이. 네. 죄송합니다. 그걸 맞는다고 맞는군요. 예,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행에 가서 직원을 직접 만나서 바꾸실 때 그때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에 다 은행 거래하시면 어플을 쓰시잖아요. 예. 은행 네. 앱을 가셔서 미리 환전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점 가셔서 환전 신청을 해놓으신 돈을 네. 외화를 바꾸시면 그렇게 되면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경우는 이제 하루에 그 한도가 있더라고요. 예, 하루에, 그렇죠. 예, 네. 한도 금액 내에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다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행을 가겠다 생각했을 때 조금씩 바꿔 놓으셔야지 제일 쌀 때 맞춰서 바꾸겠다 하면 결국에는 공항 가서 바꾸시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씩 아유. 한도 금액 내에서 그러면 바꾸시는 이제 게 네. 좋다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네. 주거래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 몇 군데 이제 검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네. 여기가 가장 수수료가 우대가 제일 좋구나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비교도 되는군요. 예, 그 네. 환율 우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요. 은행연합회 네. 홈페이지 외환 길라잡이 페이지에 가시면 은행들이 어떻게 우대 환율을 적용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보통 그냥 가시는데 제일 가까운 동네 은행 아니면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난 좀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열흘에 걸쳐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은행연합회 외환 길라잡이 페이지 가셔갖고 체크를 하시면서 이때가 제일 괜찮구나 이렇게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외환 길잡이 예, 이런 곳이 있군요. 아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근데 몰랐어요. 예. 보통 이제 해외를 가면은 달러를 쓰는 나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자국의 다른 화폐를 쓰는 경우에 그러면 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나라 가고 싶은 나라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이다 그 나라 화폐로 그냥 바꾸는 게 더 이득인지 여기에도 조금 이렇게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네. 이걸 정답이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경험상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한 이제 외환,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외환은 네. 이제 달러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달러가 부족한 그런 저개발 국가 가면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고액권을 가지고 가면 더 높은 우대 환율로 현지 환율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서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가나 아니면 네. 달러를 가지고 바꾸나 이렇게 뭐 비교를 해서 우위겠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나라가 좀 저개발 국가면서 요즘에 좀 어렵다 그러면 뭐 100달러짜리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바꾸시게 네. 되면 뭐 좀 더 높은 환율 네. 그곳에서의 우대 환율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이 있습니다. 정도 사실 이 정도 단계가 되려면 네.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 검색을 잘하신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또 궁금증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여행 갈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원화로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현지 통화로도 결제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네. 게 더 나을까요? 예, 그리고 이건- 뭐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도 네, 있고 맞아요, 맞아요. 복잡해요. 예, 뭐 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외국 네. 나가서 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곳은 조금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현지 통화하고 원화 뭐 이렇게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현지 통화, 그 다음에 현지 통화에서 다시 달러 이렇게 어머, 걸치게 됩니다. 어머. 그러면 수수료가 여러 단계, 두세 단계 더 붙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수수료를 더 내겠다는 마음이 아니시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고 그게 달러 기준으로 매입돼서 원화로 결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계좌에서 나갈 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현지 통화 결제가 더 낫다고 말씀 좀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그 현지의 통화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해라. 예,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신용카드 말고 뭐 또 다른 카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쓰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저는 예. 사용을 안 해봤어요. 보통 네. 신용카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네. 결제하는 후불식이잖아요.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뭐 방식들 중에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여행 전용 카드인 거죠? 예, 그렇죠. 이 선불카드는 어떤 거냐면 미리 네. 평소에 이 우리나라 원화를 네. 현지 통화로 바꿔 놓은 다음에 그 카드에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체크카드처럼 가서 빼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평소에 이 카드 내에 네. 그 뭐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면 네. 엔화로 지금 바꿔놓고 가서 그 카드를 쓰게 되면 바꿔놓은 그 카드에서 엔화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 미리미리. 예, 그런 네. 뭐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만든 뭐 트래블 카드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뭐 카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런 종류의 카드가 2개 정도 더 있는데 네. 충전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가서 쓰시는 건데 이거에 뭐 장단점이 각각 있지만 뭐 하나는 미리 바꿀 때 이제 환전 수수료가 들고 남은 네. 돈을 또 한국 돈으로 원화로 바꿀 때 또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출금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한 번에 막 네.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만큼만 충전하는 것이 이득이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선불 그러니까 직불 카드의 그런 장점,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일본을 갔다 런던을 가겠다. 그러면 일본 돈도 좀 바꿔놓고 그렇죠. 런던 영국 돈 그러니까 유로도 좀 바꿔놓고 예, 예. 파운드도 좀 예, 바꿔놓고 뭐 예, 예. 이러면서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이런 네. 외화 충전 카드들이 많이 보급화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쓰는데 장점이 되게 크대요. 특히 수수료 부분에선 장점이 무슨 많다고 산모가 들었어요.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산모? 산모라고 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쓸 때 국제 결제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뭐 비자나 마스터 이런 국제 네. 결제 시스템을 그 카드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 트래블 카드 같은 경우는 비자라고 붙은 카드 밴에서는 결제할 때 수수료가 붙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이 ATM, 비자가 붙은 ATM에서 출금할 때 또 수수료가 붙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많이 가는 통화죠. 보통 뭐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는 환전할 때 수수료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네,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카드 이렇게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기 뭐 이런 피해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카드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 내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결제해서 네. 예, 내가 나중에 돈을 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한국같이 치안이 안정된 나라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안정된 마음으로 살다가 네. 유럽 뭐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벌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가끔 이게 있겠는데 뉴스에 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요. 그렇죠. 뭐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한번 보면 네. 부정 사용, 그러니까 이제 사기 사례죠. 이런 게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표를 한번 보시면 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2년에는 17,900건이었다. 2023년에는 지금 2023년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네. 21,500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해외에서 부정카드 사용,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게 이 정도고요. 또 금액은 또 굉장히 또 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예. 금액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64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49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칫하다간 나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사기 수법 자체가 교묘합니다. 깜짝 카드를 복제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제를 할 때 식당이나 아니면 뭐 매장에서 카드를 그냥 종업원한테 주시잖아요. 당연히. 예, 당연히. 예, 그냥 뭐 결제를 하라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유럽만 하더라도 직접 카드를 자기가 꽂고 거기다 서명을 하게 되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의 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카드를 줬더니 유럽에선 점원이 그 카드를 받아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복제한 다음에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갑, 뭐 사물함에 넣어놓은 네. 그런 카드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 거액을 결제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귀중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데스크에 맡겼더니 거기서 예.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하신 예, 그런 그렇죠. 피해를 당하는 경우군요. 네. 예, 그래서 저기 뭐 소비자 행동 요령 같은 게 지금 발표가 됐다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행동 요령, 네, 네. 사용 해외 사용 안심 서비스라는 거 네.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것들을 그 안내를 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카드사의 앱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드사에 앱을 써라. 예, 네. 카드사의 앱을 쓰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 여행을 갈 테니까 기간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또 금액도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밖에 안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 국가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뭐 그 지역을 벗어난 그리고 또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결제가 안 되니까 미리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 카드 사용할 때마다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해놓으시면 예방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ATM 카드도 이제 급한 김에 막 해외 가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ATM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이 급하면 현금이 급하면 뭐 쓸 수 네. 있죠. 근데 이 ATM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강력한 그 중앙 통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설 ATM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카드만 확인하고 돈을 네. 뽑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카드를 넣었다가 복제가 돼서 그 카드를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대형 쇼핑몰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도심 그리고 은행에 붙어 있는 ATM 말고는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면서 사설 ATM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쓰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알짜배기 정보들만 네.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꼭 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해드릴 말씀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들, 그 여행의 꿀팁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보통 1에서 5%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네. 뭐 포인트 정도를 뭐 적립을 해서 아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여행 갔다가 이번 여행 갔다 와서 다 좋았는데 나머지 기간이 망했어 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기치 않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소비는 대부분 SNS, 블로그 이런 거 보시면서 나 여기 가야 되겠다 해서 따라서 하게 되는 거. 보통 계획에 없는 그런 소비를 했을 때. 그렇죠. 네, 뭐 밴드웨건이라고 그렇군요. 하죠. 뭐 따라서 하게 네, 되는 거. 네. 이거 보고 덩달아서 한번 질렀다가 이거 올겨울 가게 된 여행도 접게 되는 네. 갔다 그런 와서 후회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돈 이슈로 이민우 선생님과 아주 그냥 네.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돈 이슈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